강원도가 직면한 위기, 균형 발전의 틀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 극심한 인구 감소로 농촌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역의 자립성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인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주의 사례를 통해 원주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지역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님, 위규범 원주포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무엇인지 또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어떻게 중요한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신활력 플러스라는 이 명칭이 의미하듯이 신활력 플러스는 참여정부 신활력 사업의 정책 취지는 계승하면서 시대적 변화를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요약하면 지역별로는 특성화, 그다음에 지역 간에는 연계 발전을 도모해서 일극 집중이 아닌 다핵형, 창신형 균형 발전 사회를 이룬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5대 정책을 수립했었는데 혁신 정책을 토대로 하고 균형, 산업, 공간, 질적 발전 정책을 두었습니다. 공간 정책의 이제 대표 사업이 행복도시 그리고 혁신도시 조성이었듯이 네. 균형 정책의 대표 사업이 신활력 사업이었습니다. 참여정부 신활력 사업의 특징은 낙후도를 먼저 측정을 해서 하위 30%에 속하는 70개 시군을 먼저 선정을 하고 사업 대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구상한 사업을 재정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위 30%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하위 30%는 매년 30억씩, 그다음에 중간 10%는 매년 25억 원씩, 그리고 상위 10%는 매년 20억 원씩 차등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신활력 지역의 개념도 좀 중요한 편인데 낙후 지역을 신활력 지역으로 변화시켜 전 국토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국민소득 2만 불 시대 달성과 국민 통합의 이중 효과를 도모한다. 이게 이제 그 취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낙후 지역이 신활력 지역이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낙후 지역을 혁신해서 새로운 활력을 갖게 되는 게 이제 신활력인데 그 어떻게 혁신의 그 불씨를 당겨주느냐. 그 답이 바로 신활력 사업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정 지원의 목표 자체도 어렵게 사는 지역이지만 소득 기반 조성 이런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 농산 어촌형 지역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명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여정부의 신활력 사업은 바로 낙후 지역을 신활력 지역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혁신 사업이었던 것이죠. 당초 2005년부터 3년씩 3차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첫 3년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였지만 선정된 지역들이 대부분 농산어촌이고 사업 내용도 또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늘리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2기 신활력 사업 2008년부터는 지역 특화 품목 그 다음에 항토산업 육성 이거와 함께 농촌 활력 증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고 농림부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네. 신활력 사업은 사업의 개념뿐 아니라 정책 관리적 전략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특이한데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게 이제 1순위입니다. 네. 그 다음에 고부가 가치 6차 산업을 창출하고 농도 간의 활발한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다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그런 전략이 붙어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친환력 지역 시군들은 이 고부가 가치 6차 산업 눈에 띄니까요. 그걸 갖다가 중점을 둬서 추진을 했었고, 신활력 플러스는 신활력 사업의 이 성과 그리고 또 한계를 철저히 분석한 토대 위에서 지역 자산과 민간 조직 특히 그 민간조직 우리가 로컬 액션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활용을 해서 농촌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 즉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그 균형 발전 목표를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죠. 신활력 사업이 낙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위 30%를 선정했다면 신활력 플러스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거쳐 10개 사업을 1차 년도에
이 4년간 7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네. 2차년도에는 20개 지역을 선정해서 12월에 시작하는 내년도 공모는 30개 사업을 설정하는 식으로 해서 한 100여 개 정도까지 늘려가겠다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신활력 플러스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번 시간 원주 사례를 통해서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텐데, 일단 원주라는 곳이 지역적 특성으로 좀 어떤 좀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주목한 원주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교수님?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지원 대상 지역이 일반 농산어촌으로 국한됨에 따라 이제 행안부가 이제 관할하는 특수 상황 지역인 우리 강원도 이제 접경 지역들입니다. 거기는 이제 해당이 안 됩니다. 신청을 못 하게 돼서 참여 정부 시절이었다면 이제 낙후도를 따졌을 때 거꾸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던 데가 이제 원주나 아산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강원도로 치면 강릉, 여기는 잘 사는 지역이니까 그럭저럭. 그런데 이 지역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마침 1차년도에는 원주, 그리고 금년 2차년도에는 또 강릉이 또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는 그 밖에도 참여정부 시절에 신활력 사업을 우수하게 추진한 바 있는 이제 평창군이 1차년도에 선정되고 홍천군이 또 2차년도에 선정이 돼서 4개의 시군이 같이 하고 있는데 1차년도에 선정된 지역들 중에서 보면 저희가 어떻게 신활력 지역, 소위 우리가 낙후 지역이라고 하는데 포함될 수 있을까 하는 두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산하고 원주인데. 아산 원주요. 네. 아산은 사실 GRDP를 따져보면 그 1인당 GRDP가 7만 불을 넘기 때문에 거의 탑입니다. 네. 전국 탑인데 어떻게 어떻게, 들어갔을까? 네.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원주만 해도 이제 강원도에서 가장 그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어떻게 들어갔을까? 바로 농산어촌 지역이면서 도농 통합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온양시죠. 온양시와 아산군이 이제 합쳤던 거고, 우리는 원주시와 원성군이 합천. 그래서 바로 아까 세 번째 말씀드린 도농 통합 모델로서 가장 적절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그 큰 장점, 협동사회 경제의 뿌리가 오래 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모셨던 우리 푸드 플랜에 대한 그런 역사들, 그리고 똑같이 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회적 경제의 뿌리를 이 푸드 플랜을 통해서 키워가려는 그 계획이 굉장히 평가위원들한테 좋게 보였던 거죠. 네. 거기다 저희 원주는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혁신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와 연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마 이 사업을 통해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 그래서 그 푸드 플랜을 통한, 그리고 이제 로컬 푸드를 주제로 해서 두 시가 똑같습니다. 아산군이나 아산시나 우리 원주시나 원주시, 이제 네. 로컬 푸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혁신을 읽어가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 협력해가는 그런 모델이 바로 여기에서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신활력 플러스 산업에서 주목한 원주의 특징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원주 푸드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원주의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주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출발 배경은 어떻게 됐는지 단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먼저 이제 우리 지역 사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원주 푸드와 관련해서 그 민간적인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네. 1960년대에는 그 협동 자립 운동이 활발히 전개됐고, 또 그 협동조합 운동과 생명 운동을 통해서 그 사회 경제적인 그 조직과 협동조합 조직들이 그 뿌리를 내리게 될 수 있었고, 네. 이들 간의 이제 지역적인 연대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 굉장한 그 경험과 자원이 축적되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또 민간의 그 노력에다가 행정기관들의 정책적 그 제도적인 또 그 지원으로 인해서 우리 원주 푸드는 그 지속적인 발전을 이제 계속 해왔고요. 네. 또 그 결실로 원주 푸드 종합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점은 이 로컬 푸드 그 생산 기반들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었지만은 네. 또 그 시민들의 그 관심. 로컬 푸드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든지 네. 아니면 각 그 생산자나 소비자들의 그 각 주체 간의 연계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활동성의 확장성의 한계를 드러났다는 네. 것이 그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확장성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떤 시민 간의 접점을 찾아서. 네, 네. 접점을 찾아서 먼저 그 원주 푸드에 대한 그런 인식 전환을 하고 또 그거를 확산할 수 있는 그 계기가 필요하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농촌 자원이 굉장히 다양하면서 그렇죠. 또 강원도 최대의 그 소비 시장이 공존하는 그런 도시인데 네. 사실상 그런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은 굉장히 불균형하게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네. 또 이러한 그 불균형적인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한력 플러스 사업이 또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우리가 이제 농촌 개발을 위해서 그 정주 여건 개발 시설이든지 그 생산 기반 확대 시설들을 이제 그 계속적으로 해왔지만은 이러한 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또 굉장히 뿔뿔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개별적인 시설들을 재정비하고 또 그 생산력을 높이는 그런 그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한다면은 보다 또 농촌을 활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단장님께서 출발 배경과 뭐 한계점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원주푸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그 추진 사업은 그 4개 영역 23개 사업으로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역별 그 주요 추진 과제는 원주푸드 사업 기반 확충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주푸드 신사업 발굴, 도시민 교류 확대, 지속 가능한 기반 구축 이렇게 4개 이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 하부 단위로 24개 이제 그 세부 사업이 하부 단위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원주푸드 사업 기반 확충을 위한 이제 세부 사업으로는 원주푸드 가공시설 확충이나 또 원주푸드 공동농장 개설, 그리고 원주푸드 직매장 건설, 그리고 원주푸드 통합 웹 구축, 그리고 원주푸드 커뮤니티 센터 그 설치 등의 이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특히나 이제 원주푸드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경우는 그 원주 시민들의 이제 어떤 과 이제 원주 시민과 함께. 그 생산자 간의 어떤 네. 그 접점을 마련하는 그 종합 거점 센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단장님께서 네. 예. 또 사업에 대해서 예.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원주푸드 신사업을 위한 이제 세부 사업으로는 네. 그 아이디어 공모 사업과 또 그 우수한 아이디어를 또 창업하고 또 사업할 수 있는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이 또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도시민 교류 확대를 위한 그 세부 사업으로는 그 원주푸드 전문가 육성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농촌마을 전문가라든지 식문화 체험 전문가라든지 또 그 원주푸드 시민관리단 이런 이제 전문가들을 한 100명 정도 목표로 네. 그 육성 민간 사업에. 전문가들 육성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농촌 체험마을 활력화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른 먹거리 이용 확산 교육을 위해서는 원주푸드 클래스를 이제 개설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4년간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7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원주푸드 인증업체 100개, 그리고 일자리 180개, 그리고 사업 전문가 50명, 그리고 활동 전문가들 100명을 이제 육성 목표로 성과를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원주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 내 이제 도농 간 그 사회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 활력화를 통해서 그 지속 가능한 그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네, 단장님께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신 점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교수님께서 단장님이 이제 소개해주신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원주에 어떠한 긍정적인 좀 효과를 줬다고 보십니까? 이 선정 과정에서는
원주의 이제 협동사회 경제가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 계획을 승인받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 그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함께할 그 로컬 액션 그룹을 원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뭐 확대하고 사업 계획을 다듬느라고 거의 매주 추진단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 추진단 회의를 하면서 서로 간에 굉장히 신뢰가 쌓여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분과별 회의도 꾸준히 개최하는 가운데 이제 사업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이제 시민 사회에 알려지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단에 원주 협동사회 경제 조직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사업의 성과가 지역 내 고루 확산될 수 있겠다는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 도농통합시라는 특성이 아주 잘 드러난 사업 계획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뭐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좀 우리가 어떤 점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 짚어주시죠. 원주푸드를 주제로 하는 협동사회 경제의 줄기가 이제 원주시 전체로 이제 뻗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로컬 액션 그룹의 활동으로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그런 되고 이제 사회적 자본도 확충이 될 겁니다. 사회적 자본은 생산 인구 감소로 촉발되는 수축 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토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인재, 식량, 에너지, 금융 등 이제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수 요소 중에서 식량 부분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대부분의 국고 지원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의 성격이 지역 주민의 역량에 매우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관의 역할은 이제 주도하기보다는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데 관의 특성상 담당자가 자주 바뀌기 마련이어서 이 사업만큼은 전담 조직을 두고 일관성 있게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담당 부서는 제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어서 네. 시와 주민이 협력해서 성과를 내는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원주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원주 푸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원주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앞으로 어떠한 비전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단장님께서 끝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원주 푸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이제 비전은 그 농촌과 도시 또 각 영역의 이제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해서 지속 가능한 원주 푸드 선순환 경제 체제를 구축을 통해서 네. 또 농촌을 활력화시키고 또 농촌의 자립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비전이 구현이 된다면 또 농업 농촌의 생산 기반이 확대되고 또 농가 소득이 그만큼 안정이 되고 네. 또 도시민으로서는 건강한 이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보다 그 건강한 먹거리를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네. 또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리고 이제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그 농업 인구들이 네. 그 전체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2만 명 수준인데 앞으로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계속 그 줄어들 예정인데요. 그 우리가 이제 그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기획하면서 정말 그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30여 명의 도시 그 소비자들이 그 2만 명의 농업인들을 살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 원주 푸드 플랜을 그 만드는 것이 저희의 이제 그 지상의 목표, 네. 지상의 목표이고 네. 앞으로 또 원주 푸드 관련 그 사업을 그 식량 체계뿐만이 아니라 교육, 복지, 문화 전반까지 확대해서 확대를 해서 네. 예, 그 총체적인 플랫폼을 그 만들므로써 앞으로 향후에 그 푸드 플랫의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원 교수님, 위규범 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